조합의 임원은요. 우리 정비조합에서는 이제 무조건 시험에 한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왔던 기출 문제는 조합의 임원에 대한 겁니다. 근데 여기 조합의 임원에 대해서는요. 2년 전에 개정된 게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이 개정돼서 신설이 됐어요. 자, 조합은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한 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그러면 조합장, 이사, 감사, 임원들은요. 박스 안에 1번 또는 2번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 돼요.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또는 정비구역이 위치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그래서 여기와 관련되는 사람 아니면 임원이 못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전문적으로 임원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력서를 보내왔는데, 아니 이분은요 10군데 이상, 나이가 50대 초반인데 10군데 이상의 정비 사업할 때 임원을 할 거예요. 직업이 임원이야. 도라면 직업이 임원이야, 임원. 예.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일이 힘들어진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박스 위에 문장에서 이 경우 보세요. 조합장에는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조합장은 더 강화됐어요. 추가적으로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해야 돼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철거 들어가거든요. 철거 직전까지 관리처분 인가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조합원들은 다 이주했는데 텅 빈 동네에서 혼자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조합장이요 영업을 하는 자인 경우, 그러니까 조합장이요 주택 소유자가 아니라 세탁소 주인 아저씨였다. 그러면 영업을 하고 있어야 돼. 사람 다 떠났을 때 자기 옷이라도 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장하고 맞지 않는 그 조문이거든요. 예. 이 법조문의 취지는 알겠는데 실제 가면은요 관리처분계 인가 받기 전에 90%는 이미 다 이주했어요. 동네가 텅 비어 있다고요. 낮에도 무서워요. 예. 그런데 조합장만큼은 혼자 살고 있어야 돼. 예. 동그라미 2번 지문에 나오죠. 조합에 두는 이사는 최소 3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할 때는요. 이사가 5명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사가 2명인 경우 있을 수 있나요? 없어. 예, 최소 3명 이상. 100명을 갖다가 초과할 때는 5명 이상. 조합은 선거 관리를요.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평소에는 일이 없어요. 몇 년에 한 번만 바빠요. 예. 조합 임기는 3년 이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고요.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문 조합 관리인으로 선정해서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박스 안에 1번 조합 임원이 없어졌어요. 근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았을 때,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전문 조합 관리인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럴 때는요 변호사 등등을 전문 조합 관리인으로 선정해서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조합 관리인은요 조합이 정상화가 되면 그만둬야 되거든요. 근데 전문 조합 관리인이 월급이 꽤 많이 나와요. 이거요. 제 친구가 이걸 하고 있어요. 마포에서 이제 변호사는 친구 있거든요. 그 친구가 이걸 하고 있어. 항상 고민이 조합이 정상화되면 어떡하지? 하는 거예요. 근데 전문 조합 관리인이 하는 일이면은 조합을 정상화시키는 일을 자기가 하는 일이에요. 담당인데. 근데 자기 일을 잘해서 정상화가 빨리 되면은 자기 빨리 그만둬야 돼. 별로 하는 일 없이 한 달에 꽤 벌어요. 예, 고정조 들어온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야지. 공인중개사가 거의 다 임원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전문 조합 관리는 정상화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지. 예. 그 다음에 가로 5번에 조합 임원의 직무를 보세요. 너무나 많이 나왔던 지문들이 다 보이네요.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 사무총괄, 총회의장, 대의원의 의장.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이 못 돼요. 조합장만 대의원의 의장이기 때문에 대의원이 될 수가 있어요. 동그라미 3번은 무진장 많이 나왔고 동그라미 3번하고 똑같은 조문이 도시개발조합에도 있어요.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원래 민법의 일반 원리에 따르면 다른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래야 되는 여기서는 감사, 도시개발조합도 똑같은 거 있죠. 이게 바로 민법의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이죠. 예. 그 다음에 4번은요. 이거는 조합 외부에서의 겸직 금지예요.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 사업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조합 외부에서의 겸직 금지. 그다음에 조합 임원 등의 결격 사유가 나옵니다. 조합 임원이나 전문 조합 관리인은 어떤 결격 사유가 있으면은요 임원 등이 될 수가 없는가?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그다음에 4번도 금고 이상. 5번이 중요하죠. 다른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정비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게 얼마 전까지는요 5년이었거든요. 그래서 5년에 한 번씩은 임원이 될 수 있는데 이제는 10년에 한 번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지나지 않으면은 임원이나 전문 조합 관리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조합장이 벌금 90만 원 받습니다. 예, 100만 원 안 되죠. 그래서 90만 원을 받게 해주는 변호사가 성공 보수금을 받아요. 예. 전직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죠. 예. 그다음에 2번 조합 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임이란 뜻은요. 당연퇴임은 퇴임 절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퇴임이 된 것으로 봐요. 퇴임 절차를 거치라 그러면 분쟁이 생기거든요. 자동으로 퇴임된 것으로 보는 게 당연퇴임이에요. 박스 안에 1, 2, 3, 4, 5번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경우. 그러니까 처음에는 멀쩡하다가 맛이 가서 피성년 후견이 된다. 당연퇴임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좀 나이가 지긋해 보여서 임원 선임은 나중에 보니까 미성년자였어. 건늙어가지고.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자임이 판명됐잖아. 그때는 당연퇴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조합 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 자격 요건이 우리 앞에 페이지 보세요. 앞에 페이지 가로 4번에 그 박스 있죠. 박스 안에 1번 또는 2번 있잖아요.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거주, 건축물 토지를 5년 이상 소유,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조합장일 때는요.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계 인가받을 때까지 거주하거나 영업해야 되잖아요.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당연퇴임이란 뜻이에요. 당연퇴임해야 됩니다. 다시 들어와서 동그라미 3번. 자, 조합 임원이 사임 등등으로서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았다. 이럴 때 시장, 군수 등이 전문 조합 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요. 전문 조합 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퇴임하게 돼요. 이 사람을 대신할 전문 조합 관리인을 시장, 군수가 선정했을 때는 해당 임원은 당연퇴임입니다. 자, 동그라미 4번도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많이 나와서 시험에요. 그래서 미성년자로 밝혀져 가지고 당연퇴임했다. 얘 엄마가 얘를 데리고 왔어요. 얘가 건늙어서 잘못해서 임원했는데 얘가 한 법률 행위를 나는 민법 총칙 규정에 따라서 법정 대리인을 취소하겠다. 이거 안 돼요. 이 정비법이요. 특별법이기 이게 우선 적용돼요.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걸렸어. 이제 퇴임될 것 같아.
그럴 때는요 빨리 도장을 다 찍으라 그런다고요. 시공사가 너 내일 구속이지? 예. 그럼 오늘 다 찍고 구속이 되면은 유능한 변호사를 갖다 해가지고 90만 원의 벌금을 끊어줄게 이러는 거죠. 예. 그래서 찍고 난 다음 구속돼도 구속되기 전에 찍은 거 있죠. 효력을 잃지 않아요. 예. 그다음에 5번 조합 임원은 조합원 10% 이상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 이 자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조합이 있으면 항상 조합의 반대파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 소집 및 진행할 때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요 조합장이 이 조문이 없었을 때 10년 전에 없었어요. 그때는 조합장을 자르는 총회 소집을 조합장이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르는 총회 소집 자기가 하고요. 사회도 자기가 봐요. 지금부터 저를 자르는 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총회를 통해서 조합장 잘리는 거 있죠. 제가 15년간 한 번 봤어요. 서울에서. 전농동 재개발 사업 할 때 한 번 봤어요. 예. 그때는 조합장이 바보처럼 마이크 잡고 욕을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좀 자른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지금 고기는 뭐냐 그러면은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 소집 진행할 때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그죠? 자, 총회 소집.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고요. 직권 소집.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합니다. 예. 그 다음에 거기 가로가 새로 신설돼서 오래요. 중요한 건 아닌데 거기에 보시면 정관 기재 사항 중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등등의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는 10분의 1 이상. 그러면 더 강화된 거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10분의 1만 요구해도 총회를 소집해야 돼. 예.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조합 임원의 사임 등등 6개월 이상 임원 선임 안 됐을 때는 시장 군수 등이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총회 소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최 7일 전까지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되고, 자 이제 총회 의결 가로 8번 있죠. 이 가로 8번이 예전에는 없었던 주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로 8번이요. 이게 3년 전에 신설됐고요. 요즘에는 합격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정비조합에서 문제 낼 때는요. 가로 8번에서 지문을 뽑아내요. 가로 8번에서. 예. 총회 의결은요. 다른 규정 없을 때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합니다. 이걸 우리는 그 의결 정족수고요. 이거는 헌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과반수 출석, 출석자 과반수 찬성.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체크하시고요. 동그라미 2번 체크. 동그라미 4번 체크. 동그라미 2번하고 4번이요. 바로 합격자 수를 줄일 때 내는 지문이에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 및 변경. 동그라미 1번 딱 하고. 그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 수립 변경. 동그라미 2번 해서 요 두 개는요.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돼. 1번처럼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가 아니라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요건이 더 강화가 된 거예요. 예. 자 만약에 조합원이 400명이었다. 그러면 과반수 출석이면요. 201명만 출석하면 되죠. 201의 또 과반수는요. 예? 101명만 하면 되는 거죠. 400명 중에 101명만 찬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원칙은. 그런데 여기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 400명 중에요. 201명이 찬성을 해야 되죠. 그렇죠? 더 강화된 거라고 이거는요. 예. 그다음에 다만도 시험에 나오죠. 정비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그러면 한남 3구역은 정비 사업비가 거기 한 4조 원 될 텐데 4조 원의 10%면 4천억이야. 엄청나죠.
10% 이상 늘어날 때는 조합원 과반수 단위가 얼마?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와요. 지문에. 10%의 가로 생산자 물가 상승분 빼고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 등에 따른 청산 금액이 바로 손실 보상 금액이 청산하는 금액이에요. 토지 건물 가격을 평가해서 돈 주고 내보내는 거 있죠. 이때 들어가는 돈을 빼고 10% 이상 증가할 때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3번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자, 그 뒤에 문장은요.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돼. 이거는 어디서 생겼냐 그러면 옥수 12구역 재개발 조합 때문에 생긴 게 뒷문장이에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정적수 산정할 때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이 없었어요. 예전에는요. 그래서 몇 분의 몇이 출석하라 그랬잖아요. 이때 우리 출석의 의미는 직접 그 회의장에 와야지만 출석으로 보겠다였어요. 근데 서면으로 낸 것도 출석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랬거든요. 명문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조합장을 자르는 것이요. 정족수에 해당이 됐는데 출석에 대해서 논란 때문에 조합장이 안 잘린 거예요. 그래서 옥수 12구역에서요. 서울에. 그래서 이 조문을 만들었어요.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할 때는 정족수 산정할 때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이 먼저 있었으면 그분은 잘렸을 겁니다. 조합장이요. 예. 그래서 그 조합장이 이제 저희 아파트 근처에 조합장 따님이 사시더라고요. 따님이. 예. 우리 아들하고 같은 학교 다녀. 자기 아버지가 이게 조합장이었대. 그래요? 뭐 혹시 아무 계시냐? 맞다는 거야. 그 잘릴 뻔했던 사람. 예. 이 조문이 없었을 때. 예. 그 다음에 여기 박스에 보시면요. 1번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 좀비, 이속 등등 대리인으로 위임장 제출하는 경우, 예, 대리인을 통해서 의견 행사할 수 있고,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은 대리인, 법인인 토지 등 소유자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그래서 박스 안에 1, 2, 3번은 뭐 중요하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사례가 있구나 보시고. 자, 동그란 3 아까 제가 별표하라 그랬잖아요. 총의 의결은 조합원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되고요. 예. 다만 자 창립 총회 1번,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 변경 2번, 관리 처분 계획 수립 변경 3번. 요 세 가지 중요하죠. 요 때는 조합원이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아까 2번하고 중복되는 거.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 변경, 관리 처분 계획 수립 변경 의결할 때는요. 그때는 조합원 과반수 찬성에다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20% 이상이 직접 출석까지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가로 10번 대의원에도 시험 지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필수 기간 10%로 구성하고요. 10% 이상. 3번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니까 당연히 대의원이 되죠. 이사하고 감사는요. 대의원이 될 수가 없어요. 이사하고 감사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요 다음 절차가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나옵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나와요. 정비 사업을 해도 좋다는 게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을 때요.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는 건축법으로 말하면 건축 허가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가를 받지 못하고 망하는 정비 사업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인가를 받죠. 새 아파트 입주까지 5년 있으면 입주를 해요.
그래서 인가를 딱 받는 순간 재개발 지분값이 폭등을 해요. 진짜 이제 재개발되는구나. 그죠? 그러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분양 공고에 들어가는 겁니다. 분양 공고. 분양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분양 신청하십시오 하는 거죠. 분양 공고에 들어가요. 그럼 우리 사업 시행 계획 인가는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기 위해서 10년, 20년을 고생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에서는 나오는 지문이 몇 개가 없어요.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법조문 수는 많은데 시험에 출제되는 지문은 몇 개가 없다니까요. 그걸 먼저 보시겠어요. 1번 시장 군수 등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할 때는요. 사업 시행 계획서에 해당 정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정비 기반 시설 기부 체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인가권자가 시장 군수 등이거든요. 동그라미 2번은 시험에 나왔죠. 시장 군수 등이 인가 내주기 전에 정비 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 시설이 설치돼 있을 때 학교가 있다. 그럴 때는 시도일 때는 교육감, 시군구일 때는 교육장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인가 내줘도 될까요?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됐을 때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시장 군수 등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지정 개발자의 정비 사업비 예치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종합 문제 만들 때 지문에 무수히 많이 나왔던 게 바로 이거죠.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에 밑줄 치시고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할 때 해당 정비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지정 개발자, 보통 시행사예요. 능력 있다고 지정받은 시행사입니다. 지정 개발자가 토지 등 소유인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정비 사업비의 20% 범위에서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시행사는 파산의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20% 범위 내에서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건 꼭 30%로 틀리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시 거주 시설하고 임시 상가 설치가 나오는데 거기 임시 거주 등의 조치를 보세요. 자, 두 개 사업에 밑줄 쳐야 돼.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만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정비구역 안가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 자금 융자할선, 그러니까 이주비를 무이자 대출해 주는 거 있죠? 임시 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두 개 사업에서만, 재건축에서는 안 해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임시 거주 시설 설치 등을 위해서 필요한 때는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도 있고, 가로 2번도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국가 지자체는요, 임시 거주 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사용 신청 받았을 때는 밑에 정당한 사유 3개 중에 어느 하나가 없을 때는요, 거절하지 못합니다. 사용료나 대부료는 면제합니다. 사용료나 대부료는 면제한다. 그래서 국유재산인데 그게 행정재산일 때는 사용료라 그러고요. 일반 재산일 때는 대부료라 그래요. 사용료나 대부료는 면제하는데 그러면 사용하겠다고 할 때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제3자와 이미 매매 계약 체결했던 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박스는 1번이 시험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가로 3번의 원상 회복 명령, 회복 의무. 자, 정비 사업 공사를 완료했다. 완료한 날부터 30일 내 임시 거주 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 회복해라. 아니, 임시 거주 시설을 30일 내 철거할 수 있다. 원상 회복한다. 이 말이 됩니까, 이거? 계집을 철거해도 30일은 걸리겠다. 그렇죠.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사용을 중단시키고 이런 것들이고 물리적 철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임시 상가 설치는 주어가 재개발 사업이에요. 재건축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상가 세입자, 상가 소유자가 아니에요. 정비구역 안이나 인근에 임시 상가 설치할 수 있고
임시 거주 시설이나 임시 상가 설치 등에 따라서 손실을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를 제외한 공공단체하고 개인한테는요 손실을 보상해 줘야 됩니다. 협의해야 되고. 자, 우리 5번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서만 나오는 특례가 있는데, 특례가 원래 우리는 기본서에는 4가지가 있지만 2가지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 2가지만 시험에 나오니까 이것만 보면 됩니다. 1번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 허가 받은 때,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할 때, 원래는 우리가 건축 허가 받거나 등기할 때는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매입하지 않는다. 왜 매입하지 않을까요? 지네들이 시행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네들은 매입하지 않겠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은 주거환경 개선 구역으로 정비 구역이 지정 고시가 되면요. 박스 안에 1번, 만약에 사업 시행 방식이 환지 방식이나 자력 방식일 때는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2번 수용 방식이나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일 때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고, 임대 주택을 200세대 이상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크게 주려고 준주거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건 시험 지문에 나오죠. 그다음 우리 지상권 등 계약 해지가 나와요. 자, 우리 지상권 등 계약 해지를 보시면요. 정비 사업 시행, 우리 이제 철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계약 기간 남아 있는데 다 이주해야 되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고 나가는 세입자는요. 보증금을 반환 받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전 반환 청구권은요 원래 토지 등 소유자한테 행사해야 돼요. 집주인한테. 돈 없다고 안 주면 세입자 안 나가겠죠. 그럼 철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예비적인 조문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요. 사업 시행자에게. 그러면 의무 없이 사업 시행자는요 금전을 지급한 거죠. 그래서 바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상권 1번, 금전 지급한 사업 시행자는 해당 토지 등 소유자, 집주인에게 구상할 수 있고, 구상이 되지 않았을 때는요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귀속될, 될은 미래형이죠. 바로 새 아파트를 말해.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가 있고,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경매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가로 3번은요. 계약 기간 규정 적용 폐지, 밑줄 칠게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였어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받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가 뭐죠? 철거죠. 다음이 철거야. 그러면은 문제는요. 철거가 들어갈 때는 우리나라 법에서 계약 기간의 최단 존속 기간을 보장하는 게 3개 법이 있어요. 임대차 보호법 2개에다가 민법이 있다고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대요. 언제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 예전에는 조합 설립 인가 받은 경우, 그 너무나 일찍 적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 기간 남아도 다 나가야 돼요. 예. 그다음에 7번의 분양 공고를 보세요.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 날로부터 며칠? 120일 이내. 토지 등 소유자한테 통지하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분양 신청 기간 등의 사항을 일간 신문에 공고. 이것을 우리가 분양 공고라 그러죠. 다만 토지 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 이거는 거의 다 공장 짓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때는 분양 공고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분양 공고는 120일 이내. 그렇죠? 예. 분양 공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고 난 다음에 120일 내에 분양 공고하고,
분양 공고를 보고 이제 분양 받을 자가 분양 신청을 하겠죠, 그렇죠? 분양 신청하고 분양 신청을 다 마감하고 나면 분양 신청한 사람한테 새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해 주기 위한 계획을 세우죠. 이게 바로 뭐예요? 관리 처분 계획.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받고 고시합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있다. 그 다음이 바로 이제 사업 시행에 들어가는 거죠. 사업 시행. 우리 사업 시행의 출발은 철거부터 하는 거죠. 그 사업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분양 설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분양 설계. 그래서 완공된 아파트를 구분 소유권 만드는 게 분양 설계. 그 다음에 이제 분양 받은 사람들한테 분양 처분을 해주죠.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분양 처분. 분양 받은 사람은 다음 단계 뭐예요?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청산하는 거죠. 등기 청산. 이게 제 맨 마지막이에요. 이 청산하는데 한 5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끝나고 나서 그 조합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청산 끝나고 해산할 때까지 한 5년 더 있어야 돼요. 예. 좀 거기서 이제 관리 처분 계획에서는 그 내용 있잖아요. 이게 시험 지문에 나와요. 자, 그게 보시면은 관리 처분 계획에서 내용 1번 분양 설계 20평대를 몇 세대, 30평대 몇 세대 짓겠다. 분양 대상자가 현재 살고 있는 주소하고 성명.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그 새로 짓는 아파트를 말하죠. 그래서 뭐 약 3조 원. 그 다음에 보류지 등의 명세. 그래서 조합원한테 분양해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도 하지 않고 조합이 예비 물건으로 한 몇십 세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이것을 보류지라 그래요. 보류지 등의 명사와 추산액 및 처분 방법. 그래서 소송에서 이긴 사람, 분양권을 달라고 조합 상대로 소송에서 이긴 사람들한테 이 보류지를 분양해 줍니다. 처분 방법. 5번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이건 뭐냐면 철거 대상인 낡은 토지나 건물에 대한 명세. 밑줄 칠 것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그러면 감정 평가한 가격의 기준 시기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 평가합니다. 6번 정비 사업비 추산액. 전체 사업비가 한 3조 5천억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 재건축 부담금도 포함하고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 규모 조합원이 한 3조 원을 분담하고 조합원이 아닌 자한테 일반 분양에서 한 5천억 정도를 조달하겠다. 분담 시기 동호수 추첨이 돼서 분양 계약 체결했을 때 30일 내에 계약금 20%. 그 다음에 6개월마다 중도금 10%, 입주할 때 잔금 20%. 이게 바로 분담 시기예요. 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지상권, 전세권 같은 거겠죠. 세입자별 손실 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그 평가에. 그래서 세입자한테 주는 돈, 무상으로 조합비에서 주는 거, 주거 이전비 같은 거죠. 주거 이전비. 이런 것들이 관리 처분 계획 내용이에요. 관리 처분 계획 내용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참고 관리 처분 계획의 경미한 변경. 우리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받은 걸 변경할 때는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한다죠. 근데 경미한 사항 변경은요 신고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신고만 하면 되는 경미한 사항 변경. 이게 시험에 지금까지 딱 2번 나왔어요. 역사상 2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외우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러면 1번 같은 거 계산 착오가 있다. 이럴 때는 경미한 사항 변경이잖아요. 근데 가로를 보세요.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경미한 사항 변경이에요. 불이익 받는 사람이 있을 때는 경미한 사항 변경 다시 인가 받아야 돼요. 예. 그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3번에 매도 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 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래서 요거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 재건축 같은 경우에 매도 청구는 재건축에만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할 때 아까 토지와 건물을 다 갖고 있어야지만 조합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토지나 건물 하나만 가진 사람은 재건축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없죠. 그 사람한테는 팔고 나가라고 매도 청구한다고요. 그러면 전에는 그 사람이 분양받는 걸 전제로 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을 이제 변경할 수밖에 없죠.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거. 법원 판결 때문에 이건 경미한 사항 변경입니다. 일단 그 정도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은 별표를 해야 됩니다.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기준이에요. 이거는 별표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요. 이제 1번은 원칙적인 거예요. 원칙적인 거. 균형 있게 분양 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해라. 2번은 도시개발부 말하면 증한지, 감한지고요. 3번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 지분 쪼개기 한 사람은 분양권 안 주고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마지막 문장 건축물의 일부와 대지 공유 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입체 환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시험 지문에 가장 많이 나온 거 5번이에요.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수립한다. 최다 출제. 그래서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 분양 신청을 마감했다. 우리 분양 신청을 마감을 했는데 100명이 분양 신청했다. 아파트 완공하고 난 다음에 분양 설계할 때 95명이 남아 있다. 5명은 자기 지분을 조합에 팔고 나갔다. 이럴 때는 몇 개로 쪼개야 돼요? 100개로 쪼개서 남아있는 95명한테 분양해주고 남는 거 5개는 일반 분양에서 정비사업비에 충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5번처럼 표시해 분양 설계 쪼개는 것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그 사람 수 그걸로 쪼개는 겁니다. 그다음 6번 원칙은 하나만 줍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여러 개 갖고 있거나 여러 명이 한 개를 공유했다 할지라도 분양권은 한 개만 주는 게 원칙인데 7번은 2개 이상 줄 수 있는 게 나와요. 첫 번째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했는데 토지 면적이 엄청 크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시도 조례로 주택 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 공급할 수 있다. 2개 이상도 줄 수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도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3개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낡은 주택 100채 가지고 있다. 분담금만 다 내면 새 아파트 100채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역번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서울 전부 다 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곳에서는 재건축을 하질 않아요. 돈이 안 되니까. 그러면 과밀 억제 권역이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사업도 안 하는데 무슨 가진 개수만큼 줘. 그렇죠? 근데 혹시나 해서 만든 거 투기 과열 지구나 과열 지역인 조정 대상 지역에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제외는 분양권 한 개만 준다는 거예요. 니은번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가진 개수만큼 주겠다. 웬만한 회사 기숙사 한 개밖에 없어요. 하나 있는데 가진 개수만큼 주겠다. 하나 주겠다는 거죠. 디귿번 때문에 만든 주문이라서 디귿번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국가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소유한 주택은 가진 개수만큼 새 아파트로 바꿔주겠다. 그러면 재개발 사업 한다는 거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지네들이 다 사놓고 난 다음에 지네들이 사업을 해. 자기는 가진 개수만큼 새 아파트 받는 거죠. 그 예전에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에서 부동산 하시는 제 제자분이 연락을 한 거예요. 교수님, 여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인데요. 주택공사가 낡은 주택들을 다 매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같이 매입하셔요. 거기 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벌고 난 다음에는 연락이 없어요. 잘 되면 연락이 없어. 잘 되면.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나 주거 전용 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 철거하는 그 주택이 그 건물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랬을 때는 2개까지 줄 수 있고 그 중에 1주택은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25평짜리 아파트로 공급한다. 2개 중에 하나는 요거는 3년간 전매 금지예요. 4번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 서울 전부 다 과밀 억제권역이죠. 요때는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원래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3채 가지고 있다. 그 분담금만 내면 3채까지는 받을 수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예외가 나오죠. 단 투기 과열 지구나 과열 지역인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 채만. 그래서 3채 갖고 있던 다 팔아야 돼요. 한 채밖에 못 받으니까요. 그 얘기입니다. 9번의 정비 사업의 준공 인가를 보세요. 이것도 가끔 한 번씩 시험에 나와요. 가끔 한 번씩. 어렵지는 않습니다. 공사 다 끝나 준공인가 봤는데 1번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정비 사업 공사를 완료했을 때는 시장 군수 등의 준공인가 받아야 되고요. 2번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는 준공인가 받고자 할 때는요.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 신청서 제출.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왔냐면 다만부터가 나왔어요. 사업 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인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준공인가 처리 결과를 시장 군수 등에게 통보한 때는요. 인가를 받지 않는다. 토지주택공사는 인가 안 받아. 그렇죠? 통지했을 때는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준공인가전 사용이 시험 지문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준공인가는요. 공사 전체가 다 끝나야 받거든요.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까지 건설 다 끝나야 받는데 조합원들한테 분양해주는 아파트 공사 일단 끝났죠. 사용에 지장이 없어. 그러면 준공인가 전에 사용을 허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딱 들어왔는데 이 아파트 공사 끝나 있는데 옆에 임대동이 아직 공사 안 끝나 있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살고 있는데 조합에서 연락이 와요. 준공인가 받았다고 기뻐하시라고. 그 다음에 10번, 이제 10번부터 다 시험 문제들이죠. 또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준공인가를 받으면요. 정비 사업이 무사히 끝났잖아요. 목적 사업이 달성됐으니까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놓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은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의 밑줄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단 가로에 만약에 관리처분 계획으로 사업했을 때는요.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이전의 고시가 있을 때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지자체는 해당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관리해야 되고요. 조합의 존속, 정비구역이 목적 사업이 달성돼서 해제가 될 때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바로 조합이 해산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까 우리요. 정비 사업이 진도가 안 나가서 해제가 될 때는요.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죠. 근데 이것은요. 정비구역 해제가 있다 할지라도 목적 사업 달성에 해제가 될 때는요. 조합은 그대로 남아요.
조합은 이제 청산법인으로 바뀌어요. 예. 한 5년은 걸립니다. 청산하는데. 자, 이전 고시 보세요. 소유권 이전. 사업 시행자는 공사 완료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하고 토지의 분할 절차를 거쳐서 관리 처분 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해라. 예. 그 다음에 소유권 취득 시기, 이것도 시험에 나오죠. 사업 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는 지자체 공보의 고시, 이게 바로 이전의 고시예요. 시장 군수에게 보고해야 되는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 바로 이전의 고시죠.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 밑줄 치세요. 대지 또는 건축물, 바로 새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새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날은 이전의 고시일 다음 날이에요. 이전의 고시일 다음 날. 12번의 청산금의 소멸시효는요. 한 번 나왔죠.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는 밑줄 쳐야 돼요.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인데 다음 날을 빼고 치사하게 틀리게 냈었어요. 이전 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소멸시효가 5년까지는 외웠는데 언제부터인지를 공부 안 한 사람을 위해서 이전 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5년이에요. 예. 그다음에 저당권의 물상대위.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요. 사업 시행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상대위는 여러분들 하나밖에 몰라요. 민법 시간에 공부한 거. 물상대위. 화재 보험에 들어있는 건물에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했는데 화재가 났어요. 목적물은 멸시를 했지만 화재 보험금을 받게 됐거든요. 화재 보험금 위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물상대위. 하나만 공부했죠, 여러분요. 예. 그러면 우리가 관리처분 계획이 이런 거예요. 자, 낡은 토지 건물 이렇게 있습니다. 꼬면 작들이 있고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 토지 건물에다가 한 3억을 빌리는 거예요. 은행에서. 그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설정해 준 겁니다. 이 토지 건물 대신에 이제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동호수 추첨 결과 요걸 분양받은 거예요. 근데 요것이 말이죠. 이걸 분양받았는데 여기 한 10억 정도 되는 조합원 분양가 10억짜리를 이제 분양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3억을 갚지 않으면요. 요거는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가서 저당권이 옮겨가는 거예요. 자, 이거 이 사람이 3억 안 갚으면요. 10억짜리 이 아파트가 이제 경매에 나오겠죠. 이 사람이 이걸 분양을 포기하는 거예요. 갑이. 나는 이 10억짜리 아파트 안 받겠습니다. 청산금으로 주세요.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 10억을 받은 다음에 인천공항으로 달려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합에서 요 갑한테 10억을 청산금으로 줄기 전에 이 은행이 압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청산금 10억에는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야. 그래서 지급하고 난 후에는 압류를 못 해요. 왜냐하면 우리 저당권의 특징은 특정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청산금을 지급하면 저 갑의 일반 재산하고 청산금이 섞이죠. 혼화돼, 혼화. 섞인다고. 이럴 때는 특정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물상대위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급하기 전에 압류하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 13번은 이제 시험 지문에 나올 수 있는 건데 정비구역 범죄 예방 보세요. 밑줄 칠 게 하나가 있어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한 경우에요. 시장 군수 등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한 경우는 경찰서장한테 통보해라.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한 경우 주민 안전 등을 위해서 순찰 강화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인데 이것을 관리 처분 계획 인가라 그러면 틀립니다. 관리 처분 계획 인가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예요. 예.
그러면 보통 우리가 철거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철거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업 시행 계획 인가만 받아도 사람들이 조금씩은 이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어 있는 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범지대가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순찰 강화 등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주문인데 이게 생긴 거죠. 한 10년 전에 생겼죠. 예. 예전에 없었습니다. 그 예전에는 재개발되는 지역과 재건축되는 지역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고 난 다음에 차이가 심해요. 재건축은요, 한꺼번에 전기, 수도, 가스를 끊고 다 이주시키죠. 그리고 아파트 입구를 딱 봉쇄해 버리면요, 우범지대가 안 돼요. 아무도 못 들어오니까. 근데 재개발은요, 동네잖아요. 단독적인 동네인데 입구를 막을 데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주하고 난 다음에 일부 이주, 전부 이주하고 난 다음에 거기가 우범지대가 돼 버리는 거예요. 아주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서 우범지대가 되면 마을 버스 있잖아요. 마을 버스 운행을 거기는 중단해요. 거기에서는 사람 내려놓질 않아. 사람 내려놓으면은 그 건물 사이에서 손이 나와서 사람 잡아가 이렇게. 그 이쁜 여자들이 막 납치되고 그런다니까요. 다행스러운 게 우리 학원에 납치당할 사람이 없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예. 밝은 데서 보고는 풀어줄 거야. 밝은 데서 보고는. 예. 자, 그래서 이 범죄 예방은 핵심이 뭐예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한 경우에 절대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아닙니다. 예,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정비법을 공부했고 문제 좀 풀고 그러면은 다 마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건축법을 이제 공부할 건데요. 문제집 있으시면 문제 좀 풀어 보시고 그다음에 일요일 날은 이제 기출 문제를 갖다가 풀 때 두 번 다시 안 나올 문제는 과감하게 삭제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마에다가 부적을 붙이고 공부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받아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문제집이 이제 7, 8월 달에 이제 문제집 나오잖아요. 예. 7, 8월 달에 이제 문제집도 그거는 이제 그 기출 문제 일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문제집이 아마 다음 주에 아마 인사가 들어갈 거예요. 다음 주 아니다 이번 주인가 인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 남은 그 문제도 또 풀면은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수험생이라면 자기 힘으로 10문제 맞히는 것은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좀 시간 남았지만 나중에 시간 되시면 아침 일어나서 핵심 문제들 한번 같이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